안녕하십니까. 코인 시황에 따른 매매 전략을 쉽게 알려주는 채널 코인나우입니다. 밤사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더니 시장이 다시금 약세로 접어들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세 가지 먼저 정하고 가면은, 자, 비트코인 하락 이유.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금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빠졌죠. 하락 이유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왜 이리 안 좋은지, 어떤 이유로 밤사이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렸는지 한번 알아보고, 지금 하락으로 인해서 다들 불안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전망 같이 한번 알아보고 나머지 차트 분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이전 영상이죠,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와졌어요. 어제는 일단 그랬고 잘 가주는가 싶더니 새벽에 파월이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과 코인 시장이 이렇게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주식이 상당히 이렇게 고평가된 상태다. 주식 코인 모두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가 금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죠. 이렇게 주식 가격은 상당히 고평가된 상태다. 그리고 여전히 소폭 긴축적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물가는 상방으로 기울고 있는데 고용은 하방으로 보여진다. 양면으로 리스크가 있어서 금리 정책이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그런 골디락스 존에 맞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을 좀 신중하게 보겠다. 그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투자자들은 이런 거죠. 주식이 지금 고평가라고? 그러면은 팔아야 되나? 금리 인하도 안 해?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패닉셀이 나온 것 같아요. 또다시 이제 뭐 트럼프가 때려잡으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파월도 자꾸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은 연말에 자리가 좀 위태위태 하겠네요.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관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진짜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걸 잡아주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제 파월이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경제 성장 둔화가 진행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다. 노동시장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아야 되는데 실업률은 낮아.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고 굉장히 혼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연준은 정치적 압력을 무시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중립적인 결정을 할 거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를 저격을 한 건데 또 SNS로 이렇게 물고 뜯고 하면서 시장을 또 끌고 내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국 종합해서 보면은 지난주와 달라진 내용은 크게 없어요. 사실 파월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을 뿐이고, 거기다가 주식이 고평가다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버리니 반응이 고점에서 좀 크게 나왔던 거죠. 나스닥백 차트를 보면은 최고점에서 하락 명분을 만들어 준 거라 솔직히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트코인도 차트만 보면 최소한 여기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제 기준으로 숏보다는 롱 손익비가 훨씬 좋은 시점인데 결국에 관건은 나스닥이다. 지금 나스닥 빠지면 어떻게 반응할까 싶었는데 어제 나스닥 하방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를 비트코인, 특히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들이 심하게 받는 걸 보면서 지금은 현물 기준으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지만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는 채워놔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과 비슷한 상황, 월가에서 커지는 M7 거품론, 나스닥 대표 종목들이 굉장히 고평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더 부각이 되면서 패닉셀을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시장에 노이즈가 많을 때는 그냥 귀 닫고 눈 감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걸로 비트가 빠질 수 있겠지만 반박하는 자료들도 있으니까 같이 더 보도록 할게요. SEC 위원장, 의회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통과 위에 협력 중이다. 뭐 ETF 관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여러 거래소 관련된 내용이겠죠. 게다가 401k 미국 퇴직연금 자금이 흘러오는 것을 기대하고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연말쯤으로 보고요. 지금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0월부터는 다시금 이렇게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트리거가 되는 게 401k 관련 자금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나오려면 이 상승 트리거는 401k 관련된 자금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ETF 흐름도 유출이 많았어요. 이 유출이 계속 이어지려나 싶긴 한데 흐름을 보면 어때요? 유출은 짧게 오고 유입은 길죠. 대부분 코인 흐름도 그래요. 상승은 굵고 짧게 오고 상승은 길게 오는 편입니다. 다시금 추세를 돌리는데 성공을 한다면 당분간 상승 흐름을 유지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202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청산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시장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롱 물량을 청산한 경우에는 여기 작아서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대부분 반등을 쳤어요. 이 구간이나 이런 구간들 이후에는 대부분 이렇게 반등을 쳤거든요. 사실 시장에 이런 무섭고 불안함을 조성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던져진 거겠죠. 저는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이더리움의 펀딩피를 보여주는 건데 선물 펀딩피예요. 선물을 들고 있으면 일정 시간마다 펀딩피를 내야 합니다. 근데 이 펀딩피가 최근에 음수로 전환이 되었다. 음수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심하거나 단기적으로 숏 물량이 많이 들어왔거나, 그러나 이렇게 음수를 기록한 이후에는 시장 모습이 어땠다? 대부분 상승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데이터 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해요. 다만 이게 단기 반등일지 상승 추세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승하더라도 최대 한 115K 정도까지 나와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나스닥 하락에 대한 비트코인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확인을 했죠.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걸 확인을 했죠. 결국에 나스닥도 지금 흐름에서 언제까지고 상방을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비중 실어서 매매하기보다는 수익 실현할 거는 적당히 하시고, 향후에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수 자리를 기다리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바로 전 영상인가에서 말씀을 드렸을 건데, 우리 나스닥 하락을 바라고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쪽은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많이 틀렸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락을 크게 가져다 줄 줄은 몰랐어요. 버티지 못하고. 다만 여전히 지금 자리들은 숏보다는 롱 손익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솔라나 물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금 전고점에 다가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시장은 뭐 빠지든 오르든 상승뷰를 그릴 거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세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잘 올라가지고 있네요.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나 어떻게 시장을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해보셔도 좋습니다. 보시면 이게 9월 수익 내역인데요. 뭐 이더리움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알트코인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롱으로도 수익을 내고 숏으로도 수익을 내요. 단기 매매도 하고 스윙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뭐 장세가 어떻든 간에 선물을 하게 되면 하락에 베팅할 수도 있고 상승에 베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기가 겁나고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메인 링크에 구글 폼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접 공유방 있고 물린 종목들 진단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 종목도 따로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료가 아니고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구경만 해보셔도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유튜브 메인 링크나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폼이 열리니까 원하시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 하실 비트코인 향후 흐름이나 이더리움, 솔라나까지 분석을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는 걱정할 수준까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피보나치 그렇게 그어서 보면은 618 구간 맞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4시간 봉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상승의 마지노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떠한 흐름을 가져다 주는지 확인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제가 체크를 해서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금 추세를 뚫지 못하고 이 하락하는 채널에 상단에 맞고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110K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반등 구간은 110이나 한 107 정도 되는 구간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이게 여기서 막 이렇게 간다는 관점은 제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결국에 시장이 하락하든 오르든 저는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냥 뭐 보유자가 아닌 이상 110이나 107K까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신규 매수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더 큰 상승을 바라고 롱을 들어가기에는 손익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막말로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면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더리움도 정말 천만다행으로 4천 깨지 않고 이 구간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는데 악착같이 좀 지켜주고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이 구간에서 매수하기 정말 괜찮았던 타점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잡아서는 한번 끌고 갈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내려온다면 우리는 3800에서 한 3700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비트코인이랑 마찬가지로
저항이 될 수 있는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솔라나가 제 예상보다 너무 못 버텨주더라고요. 너무 못 버텨줬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200달러 선은 지켜졌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게 수평 지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깨지면 그때는 좀 패닉셀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저라면 이 구간을 뚫고 패닉셀로 이어진다면 저는 매수를 받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만큼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다면 어떻게든 반등을 한번 주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추세 변곡이 나올 때는 반등이 굉장히 세게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자리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다. 해당 구간이나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쫄지 말고 매수해보기 좋은 구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DAT 관련해서 솔라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연말의 주인공은 이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차트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대부분 좀 망가진 상황인데 여전히 롱 손익비가 훨씬 더 유리한 구간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선물로 들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면 저는 여기서 현물까지 담을 생각이에요. 깨고 내려가면 정말 그때는 이런 구간까지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선물하시는 분들은 배율만 세게 안 쓰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 고작 이만큼 빠졌는데 21년 이후에 역대급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그만큼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현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구간마다 분할 매수를 하면 승률이 좋게 나오겠지만 선물하시는 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레버리지를 너무 크게 써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쓸 거면 아예 스탑로스를 타이트하게 잡거나 현물하듯이 선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절제나 욕심 컨트롤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 도와드리고 멘탈 케어도 해드리고 시장에 대한 이런 관점, 브리핑 모두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 방법은 유튜브 채널 메인이나 메인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코인나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